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기업은 하이로닉입니다. 하이로닉의 이상원 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하이로닉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이렇게 점심시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좀 지루하지 않게 빨리 끝내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기본 방침이 원래 이렇게 IR 활동을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었고요. 또 이번 이제 저희 섹터의 이제 7개 회사들 모든 회사들이 이제 뭐 글로벌 기업으로 다 거듭나고 또 하이로닉도 지향하는 바가 이제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IR 활동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하게 됐고요. 일단 저는 하이로닉에 조인하게 된 그 이유는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현재 상태는 뭐 이제 로컬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지만 점점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또 성장의 모멘텀 자체를 해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하이로닉에 또 조인하게 됐습니다. 저희 컴퍼니를 보시면 일단은 대표이사님은 권근래 대표이사님에서 존슨앤존슨에서 많이 오래 근무하셨고 영업 마케팅에 되게 집중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설립일은 2007년 12월이고요. 또 상장일은 2014년입니다. 자본금은 약 15억 정도 규모이고 본사 주소는 이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역이고요. 또 직원 수는 현재 지금 데이터는 이제 108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기준 한 136명입니다. 지금 R&D 연구 인력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고요. 또 저희 키 마일스톤으로 보면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이제 승인 내역이나 이제 제품 개발 위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이로닉의 이제 핵심 밸류라고 하면 또 핵심 기술로 고객을 만족해서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 되고 또 세계 시장에서 리딩 컴퍼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뭐 피부 뷰티 에스테틱 쪽으로 이제 뭐 사업 집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더 라이프 스타일 컴퍼니로서 더 다른 횡적, 종적으로 많은 신규 비즈니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뷰티 에스테틱 쪽을 보시면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7개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7개 회사들이 지금 다 이제 주가가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실적 베이스로 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올라왔다기보다는 어떤 미래 가치 그쪽으로 인해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절대 오버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전차 이제 미래 가치가 현재 좀 투영이 돼야 되고 아직도 약간 언더밸류 돼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용 의료기기 주요 트렌드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의료기기 시장이 침습을 위주로 하는 게 얼굴에 칼을 대고 이제 시술을 하는 식, 또 마취를 해서 가는 식으로 갔지만 점차 이제 엔드 유저들이 안전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는 편에서 이제 기계들로 이제 어떤 피부에 자극을 줘서 콜라겐이나 어떤 피부 조직들이 재생화돼서 자연적으로 이제 얼굴을 리프팅하고 색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이로닉도 역시 하이프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지금 처음 개발을 했고요. 하이프라는 방식은 이제 피부가 있으면은 직접 집중적으로 한 곳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때려서 그 빔이 얼굴로 들어가서 그 피부를 쉐이킹하게 되고 그 쉐이킹되는 콜라겐들이 점점 이제 자라나게 돼서 자연적으로 리프팅이 되고 또 피부가 치유되는 그런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이로닉의 지향점은 안전하게 고객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 지금 미용 의료기기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되고 있고요.
제가 전주에 미국을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텍사스 쪽에도 이미 많은 지금 병원들이 생겨서 리주비네이션 센터라고 하는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시술을 하는 그 병원이 아닌 그런 의료원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텍사스에도 그렇게 많이 생겼으면 LA나 뉴욕은 더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더 좀 시장 조사를 해서 그 미국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좀 내부적으로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락벨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병원들이 이제 많이 탄생되고 있고요. 미국의 의사들도 기본적으로 혼자서 계속 장사를 하는 상태, 또 어차피 건물들이 이제 렌트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고 또 여유로워서 이렇게 혼자 할 수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캐시플로우나 어떤 사람의 운용적인 면에서 점점 합치고 한국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크 병원식으로 하는 병원들이 지금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하이로닉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좀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한 많은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의 어떤 그런 뷰티 산업이라는 게 얼굴에 바르는 이제 화장품 중심, 그다음에 얼굴 팩, 어떻게 보면 좀 저가의 방식, 또 어떤 기능성의 방식에서 엔드 유저들이 최종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술 중심으로 많이 가는데 그 시술 중심이 침습보다는 비침습으로 가서 또 이제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얼굴을 좀 관리하는 식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또 하이로닉의 비즈니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B2B를 대상으로 병원에 안정적인 기계를 공급하는 어떤 비즈니스 방향. 또 하나는 개인용 기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용 기기와 병원 의료 장비 기기를 팔면서 거기에 부과되는 카트리지를 판매하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일단 먼저 가는데요. 일단은 경쟁사 대비해서 하이로닉이 이제 밸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개인용 시장에서 전반적인 성과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올 초 8월 초에 이제 중국의 신생활이라는 어떤 그런 회사에 물량이 한번 나갔었고요. 또 2주 후에 2차 물량이 왔었고 또 현재 지금 3차 수주 또 4차 수주가 와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개인용 시장에서 로컬이 아닌 글로벌리 되게 반응이 좋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역시 저 맨 위에 보시는 홈세라라는 기계도 하이프 방식을 이용해서 데일리로 이제 피부에 자극을 줘서 피부 개선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현재 하이로닉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기계 장비를 파는 쪽, 그러니까 B2B 쪽으로 파는 쪽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계 장비를 로컬 병원에다 스프레드를 많이 하고요. 스프레드 한 상태에서 이제 소모품을 이제 많이 파는 방식으로 좀 약간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중 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격을 낮춘 거는 아니고요. 병원에 돼 있는 이제 되게 올드한 장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올드한 장비를 이제 교환을 해서 교환 판매를 해주고 교환 판매를 하는 대신 이제 카트리지를 의무적으로 이제 구입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2개, 한 달에 3개씩. 그래서 계속 가시적인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명동 또 이제 서울을 벗어나 이제 경기도 분당이나 이제 성남 쪽에서 많이 지금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운영 전략을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병원하고 이제 메디칼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하면서 또 B2C로 홈케어 시장에 이제 계속적으로 저 스프레드를 해서 B2B와 B2C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커스터머라고 보면은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의사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 마케팅 활동을 하지만 더 많이 가면 직접적으로 B2C 고객이 되는 엔드 유저에 대해서 마케팅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고객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시면 그 병원의 피부과에 꼭
계시는 그 실장님들 계십니다. 그 실장님들이 하라는 대로 지금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그 엔드 유저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특정 제품을 언급하면서 저희 뭐 제품이 V로라고 하면은 V로를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의 어떤 폭이 의사 어떻게 보면 키닥터 중심에서 또 엔드 유저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고 더 저희 하이로닉 또 엔드 유저 마케팅에 대해서 점점 더 고민을 하고 많은 활동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제품들은 저희 제품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저기 UW V로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하이프하고 RF 장비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의 제품들은 거의 다 이제 RF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RF 니들. 그러니까 RF 니들이 그 카트리지는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장비를 펼쳐놓고 카트리지를 이제 파는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지만 저희 그 V로 장비는 이제 RF하고 하이프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리프팅 기능과 색조 기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고 이 기계 자체를 본다면 그 한국의 병원 같은 경우 이제 로컬 쪽으로만 말한다면 병원이 되게 그 좁은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사분들이 이거 기계를 2개씩 놓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그 기계 그 부담스러워하는 거에 대비해서 기계를 한 장비를 놓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술을 좀 하게 되면은 또 의사분들이 그런 면에서 되게 만족도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거는 브이로 뉴더블로 그다음에 레이저 장비인 피코하이가 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해외 수출로는 이제 젠틀로 실크로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틀로 실크로의 어떤 플랫폼적인 베이스는 저기 뉴더블로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나가게 되는 인증 상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져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또 보시면 저 개인용 장비로 보면은 이제 이노리프트라고 하는 조그만 저 하이프 장비도 이제 스팟 나트 형식으로 해서 얼굴에 좀 자극을 줘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게 있고요. 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또 아크제로라는 제품이 지금 그 여드름 치료용으로 해서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재고가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용과 그다음 B2B 장비 쪽으로 해서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요 에스테틱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R&D 능력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그 현재 136명 중에서 연구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해서 연구 인력 비중을 좀 많이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뭐 이 산업을 뭐 이렇게 많이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혁신적인 신제품이 지금 없는 시장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이노베이티브 뉴 프로덕트 IMP가 많이 없는 회사인데 왜 없냐고 저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뭐 레이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나 고주파 장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되게 기술력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발전이 이제 많이 돼 있는 이스라엘 혹은 미국에서 어떤 회사들의 이제 뭐 전시회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좀 본다고 좀 특허를 좀 피해 가서 나가는 제품들이 많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회사들 제품들이 예전에 개발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개발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개발했을 때 원가는 높아졌지만 이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원가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프라이스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판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뷰티 에스테틱 쪽이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지?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아무래도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원가 상태들이 높아지고 하이 테크놀로지들이 들어가면 원가는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해가 갈수록 원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미 제품들이 개발이 됐고 그 제품들이 시기가 지나고 당연히 코스트 리덕션이나 모든 활동들을 하면서 원가는 내려가고 또 판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갭들이 어떤 영업이익에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로 나와 있고 또 한 가지의 모멘텀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바로 카트리지 판매입니다. 재고 그러니까 카트리지 판매라면 기술 아닌 그 장비를 갖다 놓게 되면 이 비즈니스 자체가 그 물장사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게 오게 되면은 그 생수를 하면 생수 기계를 갖다 주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물을 먹게 되듯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를 갖다 놓고 계속해서 커스터머들이 오게 되면 시술을 하게 돼서 샷수들이 계속 이제 줄어지게 되고 그 카트리지를 닫으면 카트리지를 바꾸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섹터의 경쟁 회사들이 대부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모품의 영업이익률이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비를 많이 스프레드해서 소모품을 많이 파는 게 이 비즈니스의 1차적인 핵심입니다. 근데 하이로닉은 그런 경쟁사와는 좀 다른 면은 뭐냐면 개인용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개인용 장비에 대한 그 꾸준한 R&D, 그다음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또 하이프나 어떤 고주파를 통해서 또 사람의 뭐 어떤 다른 기능들을 또 치유할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R&D 같은 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충원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덕트 로드맵도 계속 확정되어져 가고 있고 또 그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여기 업계에 있는 테크놀로지 로드맵들을 다 참조해서 가서 정말로 사람에게 유용한 그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해외 어떤 그런 판매 현황인데요. 현재 약 70개 여소의 또 거래처들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만 그런 어떤 고객들은 다 티어 계층이 있었고 뭐 퍼스트 티어나 세컨, 더드 티어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여기 산업들은 첫 번째로 지금 티어로 잘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글로벌 컴퍼니들이 다 지금 각 국에 들어가서 판매 법인을 세워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병원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따지면 지금 현재 미국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술을 한 번 받으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국에서도 거의 뭐 3, 4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예를 들면 그렇게 한 번에 이제 300만 원, 3,000불, 4,000불이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백인 부자들이거든요. 네, 백인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이런 데는 햇빛이 뜨겁고 이렇게 습한 데도 있지만 습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다음에 백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근깨 어떤 그런 기미들 그런 부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거부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K 컬처라는 게 이제 뭐 해서 뭐 그렇게 같다고 해서 좀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거든요. 되게 어려 보이고 얼굴에 잡티가 없는 게 왜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데서 이제 토킹 포인트를 잡아서 그런 병원들의 이제 이런 기계들이 들어가서 리주비네이션이든지 색소 침탈이든지 주근깨들을 많이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게 퍼스트 티어 그러니까 의료 수가를 많이 낼 수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데는 이미 글로벌 컴퍼니, 한국 컴퍼니가 아닌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스라엘 회사들이 그런 병원 쪽을 많이 잡고 있고요. 하이로닉이 공략하고자 하고는 그런 인종들은 이제 흑인 부자 또 멕시칸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컨 티어로 해서 의료 수가를 이제 한 번에 했을 때 한 번 시술에 4, 500불 정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커스터머들을 찾고 또 강력한 스트롱 넘버 2가 되는 게 하이로닉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뭐 결코 뭐 1등이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이 되더라도 뭐 거기서 노는 일단 퍼스트 티어 커스터머라고 보는 이제 백인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세컨 티어나 서드 티어를 공략해서 퍼스트 티어를 넘어서는 매출을 올리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럽 시장인데요. 유럽 시장 역시 유럽은 좀 땅이 좁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좀 미국이나 저런 브라질하고는 다르게 병원들이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뭐 한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가면 좁아 터지는데 거기다가 돼서 뭐
RF다, 하이프다, 레이저다 이렇게 따라 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경쟁사들도 대부분 해서 하이브리드한 제품들을 지금 많이 넣고 있습니다. 하이프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이프 플러스 RF, 또 하이프 플러스 RF 플러스 레이저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가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하이로닉은 진작에 V로라는 제품, 그다음 해외로 나갈 때는 UW로라고 부르는데요. ND 제품을 통해서 지금 유럽 시장 쪽으로 그런 터킹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23년 2분기까지의 어떤 파이낸셜 퍼포먼스인데요. 지금 보면 매출은 뭐 23년만 본다면 1Q, 2Q 증가를 했고 뭐 작년 동분기를 본다면 뭐 7347에서 8276으로 단위는 100만 원이고요. 이렇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또 보시면은 지금 커스트 오브 굿 솔드 게 원가가 보시면 들쭉날쭉한데 이 산업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구매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현재 그 반도체나 어떤 이 제품에 보면 한 보드류들이 한 4-5가지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보드에 들어가는 이제 IC들이나 회로 자재들이 되게 납기가 깁니다. 그래서 그 납기를 맞추고 예측 생산을 하면서 재고에 대한 그런 분들이 들쑥날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들쑥날쑥해서 이제 지금 뭐 매출 원가들이 보면 좀 이렇게 춤을 추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런 장납기 자재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뭐 따지면 뭐 농업이나 제조 경비 같은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일단적으로 재료비에서 보면은 재료비는 장기 납이되는 그런 원재료들이 많다. 흔히 보면 이제 뭐 회로, 사출물, 그다음에 다른 기구류, 그다음에 기타 납자재들 같은 경우들이 그런 딜리버리가 좀 많이 긴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게 되면 겉껍데기를 쓰는 그 사출 같은 것도 국내에서 사출이 뭐 자동차 사출이나 그런 거는 많은데요. 이렇게 의료 장비 사출을 하는 업체들은 많지가 않고 또 그런 업체들이 이게 기계가 뭐 한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10,000개, 20,000개 후딱후딱 치지만은 의료 장비들은 1,000개, 2,000대 나오기가 힘든 구조라서 그런 쪽에서 납기가 오래 걸리고 또 그쪽에서 또 원가도 많이 되고 또 그쪽에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비단 뭐 저희 회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업계 전체 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판관비 같은 경우도 들쭉날쭉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케팅 비용이 많이 영향을 줍니다. 일단은 이제 모델 보면은 하이로닉은 다행히 뭐 석유리 씨를 쓰고 있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타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크 플레이어들을 쓰는 그 돈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돈들이 어느 시점에서 꽂아주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편들이 많은 그 영향을 주고요. 또 이 비즈니스 자체가 마케팅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지만 의사들을 상대로도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종 학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국에. 그럼 그 학회에 가서 그 학회 이제 논문 쓰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임상 자료도 뭐 제공을 하기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뭐 논문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해외 쪽으로 이제 벌어지게 더 구찌가 커지는 거죠. 이 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중에 분석을 해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회사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들이 그 회로류나 보드류, 뭐 다른 뭐 기구류들이 몇 퍼센트 포인트로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또 경상 연구 개발비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느냐, 그걸 보시면은 나중에 그 향후 그 기업의 밸류를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회사들이 많이 그 강조하는 소모품 매출 비중입니다. 근데 하이로닉이 소모품 매출에 이렇게 예전에 많이 목을 매지 않았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하이프 장비를 제일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프라이스 다운 하지 않고 그 의사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가격 압박이나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기계 장비로만 승부를 한다 해서 굉장히 높은 하이 프라이스 정책들을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하이 프라이스 장비를 했었어도 그때는 좀 먹혔던 게 보면은 의료 수가가 높았던 시절입니다. 만약에 고객들이 와서 만약 브이로나 이런 걸 만든다면 한 달에 그 한 번에 이제 100만 원, 150만 원 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의료 장비 기기들이 되게 커먼 프로덕트들이 되면서 이제 커스터머들이 비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엔드 유저들이. A라는 병원에 가면은 50만 원인데 너는 뭔데 150만 원? 너는 장비가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그 병원들의 의료 수가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이로닉도 장비를 더 많이 스프레드 해야 되겠다는 걸로 해서 장비를 스프레드 하면서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14, 19, 23, 35가 소모품 매출 비중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4월 달에 교환 판매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독소 조항으로 이제 카트리지를 사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을 넣으면서 이제 소모품 매출 비중들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는 그냥 국내에만 돼 있는 거고 해외 쪽으로도 더 그렇게 만약에 전략을 써서 한다면 소모품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카트리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익률이 높거든요. 이익률이 높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높다는 거는 굉장히 고가로 병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고 병원에서도 카트리지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의사긴 하지만 비즈니스맨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쪽에다 어떻게 돈을 부고 싶은지 장비를 들여다 놓고 카트리지를 계속 쓰게 해주는 거고 카트리지를 처음에 이제 경쟁사들이 주는 거는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5개나 6개씩 카트리지 한 개가 거의 뭐 22,000 샷, 뭐 2만 뭐 5천 샷, 뭐 12만 샷 그렇게 돼 있는데 하이로닉은 샷 수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카트리지를 돌리는데 되게 조그만 병원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세우고 있는 게 네트워크 병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기계를 스프레드 시키고 카트리지를 빨리 소비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밸런스 보시면은 뭐 자산 같은 경우야 이제 어떤 공시되어 있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다들 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이한 점은 하이로닉은 부채가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입금이 없습니다. 계속 현금으로만 지금 움직이는 회사이고 또 보시면 부채 비유동 자산에 이제 2021년 기말에 이제 4559 그러니까 2020년 엔드 대비해서 21년 엔드에 좀 비유동 자산이 늘어난 거는 일반적으로 되게 지금 전환사채거든요. 아무래도 업 자체가 의사분들하고 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키닥터를 구성하고 하는 쪽의 면에서 자문을 주고 하는 어떤 의사분들한테 들어간 어떤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뭐 자산화되고 이러면 크게 파이낸셜리도 영향이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저희는 어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자사주가 좀 있지만 어떤 블록들이나 그런 되게 그 어떤 제한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 뷰리 에스테텍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되게 핫하기 때문에 계속 저한테도 계속 그 IR 요청이 오는 게 지금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모건 스탠리나 다른 영국계 회사들도 많이 왔다 갔고요. 또 그런 사람들도 투자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그 섹터 7개 회사 중에서 뭐 루트노닉은 인수해서 이제 상패 전차를 밟고 있지만 두 가지 이제 클래시스나 비올 또 다른 이제 뭐 이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PE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는 입장들은 한국의 뷰리 에스테이트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빠졌으니 그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미래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저도 많이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이건 현재 상태에서는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요인은 뭐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비성수기다 성수기다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들은 이렇습니다. 또 여기 부분은 지금 조금 청주가 그쪽 오송호에 저희가 이제 공장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고주파 장비하고 하이프 장비들이 다 오송에서 생산이 될 거고요. 지금 본사에서는 레이저 장비만 생산을 해서 이원화된 구조로 가고 있고, 저희가 하이퍼나 RF 장비를 굳이 오송에다 빼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는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산 캐파나 그런 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 생산 사이트를 오송으로 지금 많이 넘기고 본사는 레이저 장비로만 하고 있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현재 캐파상으로 그 최대 매출액을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지 하고 노멀라이즈한 오피 마진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현 상황에서 이제 제일 크게 뭐 많이 이제 터지고 한다면은 이제 400억 정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 저희가 뭐 중국에 많이 타겟을 줘서 하는 어떤 비즈니스 구조는 아니지만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의료 장비에 대한 단속이 엄청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유통상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꺼려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중화권에 대한 어떤 세일즈를 약간 좀 예측을 하고 있던 것보다는 약간 좀 줄이고 있는 상황. 대신 뭐 유럽이나 이제 그런 쪽, 그다음에 2023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정도면 이제 브라질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 인증이 이제 풀리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인증이 빨리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하게 그걸 임상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일이 다 몰려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마이크 가져다 네네.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지금 뭐 2분기 나온 그 정도로 비슷하게 갈 겁니다. 네, 그 증권가에서 3분기 영업이익으로 지금 한 4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잘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유럽, 국내 매출 성장 흐름은 좀 어떠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용 그 신생활해서 그 개인용 장비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초에 1차 물량이 나갔었고 2주 후에 이제 2차 수주가 와서 9월 말에 한 번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10월 15일 이후에 한 번 더 나갈 거고 그 사이에 3차 수주가 한 번 왔었어요. 그다음에 또 4차 수주가 왔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달까지는 계속 나갈 거고 또 신생활도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개인용 장비 쪽은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용 장비에 약간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시설 대비해서 이제 고객이 효용이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이제 개인용 장비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용 장비는 이제 뭐 개인 현재 홈세라 판매 가격 같은 건 한 160만 원 정도 하고요. 어떤 판매 방식이 좀 서브스크립션입니다. 그 고가의 장비를 한 번에 사서 계속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체험용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써보고 아니면 석 달 정도 써보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인수해서 이제 가는 걸로 하고요. 확실히 쓰시는 분이 부지런만 하시면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아시겠지만 집에 안마의자 놓고도
한 일주일 있으면 안 쓰고 다 빨래 걸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묻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써보시면 제가 뭐 아주 좋아요 뭐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개인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피부 미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할 수 있는 좀 영역들이 있고, 저희는 거기 개인용을 하는 그 여기를 이제 퍼스널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 PD 연구소가 별도로 생겨서 그 PD 연구소에서 지금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다른 쪽으로도 계속 영역을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그 세컨드 티어를 이제 집중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제 상위 티어나 이제 같은 티어의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이제 경쟁력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일단은 가격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네, 그 첫 번째 그 미국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뭐 아끼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나 그런 걸 따지지 않지만 그 흑인들하고 멕시칸들은 좀 많이 따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가들을 좀 낮춰서 의사들한테 계속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만약 병원을 운영을 한다면은 뭐 아침 9시부터라면 9시, 10시, 11시 하면 한 8슬롯 정도거든요. 그 8슬롯 정도로 해서 그 의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한번 병원에 이제 발을 들이면 이제 한 두세 시간 동안 못 가게끔 이제 계속해서 다른 시술들을 하는 거죠. 만약에 피부를 했다고 하면은 피부를 하고 열감을 식히는 상태에서 다른 팻을 제거한다거나 뭐 팻을 제거를 하고 나면 또 이제 쉬는 시간에 근육에다가 이제 좀 그 RF나 이런 거를 줘서 근육을 또 강화하게 한다거나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세트를 맞춰서 가는 거죠. 백인들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세컨드 티어를 공략을 해서 강한 넘버 2가 되는 게 일단 하이로닉이고요. 일단 다른 글로벌 인더스트리에 있던 어떤 회사들이 거의 다 지금 제품 개발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품들을 다 비교해 보면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EBD,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이미 나와 있는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RF나 하이프나 ND야그나 IPL이나 다 똑같은 에너지들이거든요. 그 에너지들을 어떻게 모아서 출력을 어떻게 주고 조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임상 결과를 만드냐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노베이티한 뉴 프로덕트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되는 것들을 좀 하이브리딩 해가지고 좀 뉴 프로덕트로 나가는 그런 마케팅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네, 점심 이것으로 드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하고요. 빨리 끝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하이로닉의 이상원 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로비에 저희가 준비한 핑거푸드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업 발표는 1시 30분부터 이곳 IR 센터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됩니다. 편안한 점심시간 보내시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